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5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모두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다소 내용이 길어서 재생 속도를 1.2배 혹은 1.5배로 맞춰놓고 들으시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TD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DP. 여러분, TDP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TDP에 대한 이해와 이 TDP를 이용하여 부품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TDP는 바로 Thermal Design Power라고 해서 직역하게 되면 열 설계 전력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분들은 그냥 어느 한 부품의 전력 소비량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전력 소비량이 아니라 바로 이 부품이 가동을 할 때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컨트롤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량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Thermal Design Power, TDP. 자, TDP를 명시하는 부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CPU입니다. 즉 CPU에서 TDP는 나는 이만큼 열이 나니 이 정도의 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쿨러를 달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터넷 창을 하나를 열고 제가 주로 들어가는 사이트 패스마크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인기가 있는 CPU 두 개를 미리 넣어놨어요. i5 13400F와 라이젠 5 7500F를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패스마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 제품에 대한 극단적인 성능 수치의 비교라던가 이거에 대한 정보 10스레드, 10코어, 16스레드, 6코어, 12스레드 등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TDP입니다. 자, i5 13400F 같은 경우에는 TDP가 148W로 나와 있고요. 라이젠 5 7500F 같은 경우에는 65W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수치만 봐서는 인텔이 148W 이상의 TDP를 가진 쿨러가 필요하고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65W의 TDP의 성능을 갖고 있는 쿨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인텔이 AMD에 비해서 열이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그죠? 이 수치만 봐서는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TDP로 CPU 간에 어떤 게 열이 많이 나고 이게 조금 더 적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쿨러를 고를 때의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TDP 이상의 쿨러를 장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통 PC의 경우는 몇 가지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좋은 성능의 쿨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또 가격도 비싸지게 되겠죠. 자, 좋은 부품은 이렇게 고를 때 비슷한 라인업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 세대의 CPU와 비교를 할 때 이 TDP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품이 만약에 극단적인 예입니다. 라이젠 7500F가 성능이 더 좋은데 얘보다 열도 더 적게 나. 그죠?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열이 더 적게 나왔기 때문에 쿨러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또 전력 소비량도 적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TDP의 비교만 봐서도 내가 어떠한 상품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성비라던가 이런 거를 따지면서 좋은 부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TDP가 이용되는 두 번째는 힌트가 바로 있었죠. 바로 CPU 쿨러입니다. 혹은 그냥 쿨러도 되고요. 자, CPU에는 완전 저전력이거나 8W 미만의 CPU의 경우에는 쿨러가 따로 없어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보통 CPU 쿨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한번 내부 한번 봐보세요. 다 CPU 쿨러가 있어요. 자, 이때 쿨러를 내 CPU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쿨러는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창 하나를 더 열고 다나와로 가서 여기도 일반적으로 많은 부품을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가격도 어느 정도 나오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대략적으로 내가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이트죠. 자, 여기서 CPU 쿨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랭 기준으로 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딥쿨 AG 400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상품 CPU에서도 TDP가 나오고 쿨러에서도 과연 TDP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죠. 얘의 역할이 뭐예요? CPU에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제품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쭉쭉쭉쭉쭉 내려서 TDP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자 여기 나와야 돼요. 자 TDP가 나오죠. 이 딥쿨 AG400이라고 하는 TDP는 바로 220W입니다. 아까 봤을 때 이제 조금 재밌어지죠. 여기서 이 딥쿨 AG400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죠. 왜냐? 이 수치 이상의 TDP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제조사에서 밝혀주는 TDP는 220W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제품마다 다 달라요. 자, 얘는 아까 싱글 타워형이고 얘는 듀얼 타워형이라 조금 TDP가 높으리라 예상이 듭니다. 왜냐? 쿨러도 크고, 그죠? 아까는 한 개짜리 단일이었는데 얘는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팬의 개수도 크고. 만약에 이렇게 컸는데 TDP가 능력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걔는 구매하시는 거를 배제하셔야 됩니다. 자, 쭉 볼게요. 얘는 TDP가 과연 몇일까? 자, 260W입니다. 아까 싱글 타워형보다 더 조금 높은 TDP를 가지고 있어요. 자, TDP에 관련이 있는 것들이 제가 지금도 힌트를 드렸지만은 쿨러에서의 관련이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 방열판, 쿨러 이거 팬을 제외한 이 방열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열판의 능력은 그거죠. 또 크기와 관련이 있고 열 전도율, 이 밑판 여기가 얼마나 열을 잘 전도를 해주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재료, 뭐 구리랑 동이랑 같은 뜻이죠. 구리로 되어 있냐 아니면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라고 해가지고 구리로 단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부식이 많이 생기니까 니켈로 도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봤을 때 구리가 보였거든요. 여기 밑판 보이시죠? 이 구리를 니켈로 도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방열판의 능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팬 자체적인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RPM은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 그리고 돌아갈 때 그 소음, 그 다음에 이 팬의 이 날개 모양이 있죠. 이 모양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고, 또 RPM이 낮고 바람 세기가 세고, 그 다음에 쿨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쉽게 찾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일일이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쿨러에서도 TDP가 이용이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즉 방열판이 일반적으로 같은 상품이라면 크면 클수록 팬의 성능도 같다고 판단했을 때 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TDP의 능력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높일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알려드렸던 CPU의 비교처럼 쿨러끼리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신다면 좋은 상품을 초이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쿨러도 마찬가지예요. 서멀 구리스의 능력도 한몫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면 서멀 구리스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서도 TDP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멀 구리스 아시죠? CPU와 쿨러 방열판 간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뭐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미끄덩거리는 구리스 같은 거죠. 아실 거예요. 이게 CPU 겉표면에 바르거나, 머리 있죠. CPU 겉표면에 바르거나 아니면은 이쪽 쿨러의 이쪽 부분에 바르는 서멀 구리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TDP가 활용되는 것은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번에도 패스마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패스마크는 참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비디오 카드로 가서 볼게요. 여기서 뭐를 비교하느냐, 4060 RTX 4060하고 그 다음에 RX 7600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에서는 사실 TDP가 정말 의미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부분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건 바로 그래픽 카드에는 쿨러가 아예 장착형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듯이 웅장한 쿨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픽 카드. 자, 일단은 4080 아실 거예요. 쿨러 그냥 뭐 사진으로 보시는 거라 잘 뭐 가늠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얘에 대한 쿨러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이만해요. 크죠? 방열판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조금 이제 약한 애들, 조금 약한 애들 볼까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열판 자체도 얇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4080에 비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비교했을 때 얘에 대해서도 TDP가 나와 있어요. 맥스 TDP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최고로 얘가 풀 로드 시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식힐 수 있을 만한 쿨링 능력을 가진 쿨러가 필요하다. 165W, 115W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아까도 알려드렸다시피 CPU 쿨러는 내가 자체적으로 다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근데 그래픽카드도 최근에는 순행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또 순행으로 나오는 그래픽카드도 있고, 그래도 아직은 제조사가 거의 90대 1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다 아예 찍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그래픽카드의 풀 로드 시에도 한 이 정도면 되니까 이걸로 그냥 쓰세요 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대충 여러분들도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TDP를 충족하지 못하는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바로 열이 많이 나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같습니다. 이는 쿨러의 불량에서도 나타납니다. 쿨러가 불량이다. 그러면 이 TDP가 이렇게 나오는데 쿨러가 한쪽 날개가 안 돌아가. 그러면은 그 쿨러에 대한 TDP의 성능도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상적으로 잘 식히지를 못해. 이 TDP에 충족을 못해. 미달이야.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열이 많이 나요.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인터넷이나 여러 지식 답변 사이트에서도 내 PC 온도가 적당한가 등의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온도 때문에 꾸민거 PC에 오셔서 수리나 정비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두 번째가 열로 인하여 스로틀링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로틀링이란 열을 낮추기 위해서 부품 스스로가 성능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능을 낮추면 당연히 열이 적게 나겠죠. 이 스로틀링은 단연 PC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리적인 팬이 없죠. 컴퓨터처럼. 그래서 스로틀링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한간에 어떤 스마트폰은 열을 잘 못 컨트롤해서 뭐만 하면 버벅 거린다고 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스마트폰에서는 정말 열 쿨링 효율이 좋은 재료로 만든 외부 마감재로 마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뭐 재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쿨링 효과를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퓨터가 꺼집니다. 자체 전원 차단, 즉 꺼지거나 아니면은 꺼지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부품에 영향을 줘서 그 부품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TDP의 개념과 TDP를 이용하여 어떻게 부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자그마한 TDP에 대한 그 정보로 여러분께서 사시고자 할 때의 그 부품에 대한 TDP 정보를 잘 보시고 여러분께 더 어울리고 더 좋은 상품, 더 효율적인 상품 선택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좋은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